서인은 다시 권력을 되찾았고 서인의 수장 송시열도 과거의 영광을 되찾았다. 남인 때 만들어진 정책들은 대부분 파기되고 남인에 의해 편찬된 현종실록은 믿을 수 없다며 현종 개수실록으로 새롭게 편찬하였다. 이로써 숙종이 추구하는 탐평책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을까? 아니다. 권력이 다시 지나치게 서인으로 쏠려버렸다. 이러면 무게추가 또 맞지 않다. 경험 없는 숙종이 지나치게 김석주의 계책을 의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숙종은 무게추를 다시 맞춰야 했다. 하지만 노련한 서인들을 상대로 그가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평정심을 잃지 않고 도의적으로도 책 잡히지 않는 강력한 군주가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다. 숙종은 고심하고 또 고심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후아, 내 평생 저렇게 예쁜 여인은 처음 보는구나. 너는 얼른 가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오너라. 예전아. 그녀의 이름은 장옥정, 본가는 인동이며 아버지는 역관 출신 장영이다. 장옥정의 가문은 비록 중인 신분이었지만 역관으로서 크게 성공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 막강한 집안이었다. 특히 남인 가문들과 줄이 닿아 있었다. 이것이 장옥정이 궁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남인의 비공식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부유한 역관 집안의 장옥정이 뭐가 아쉬워서 궁녀가 되었을까? 흔히 가난한 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가 되면 권력을 갖고 싶기 마련이다. 장옥정의 집안은 큰 부자였지만 양반은 아니었다. 신분 상승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남인들과 연줄이 있었다. 대충 그림이 나올 만하다. 장옥정은 무지하게 예뻤다. 실록은 웬만하면 여성의 외모를 언급하지 않는다. 만약 짧게라도 외모를 언급한다면 그 여인은 당대 최고의 미모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실록은 장옥정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장씨는 곧 장현의 종질녀이다. 나인으로 뽑혀 궁중에 들어왔는데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 한마디로 게임 끝이다. 한참 혈기왕성한 숙종이 실록에도 기록될 정도로 예쁜 장옥정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마치 초선을 처음 본 여포의 마음이 될 것이다. 삼국지에서 초선은 여포와 동탁을 흔들기 위한 미인계였다. 장옥정이 궁으로 들어간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이러한 맥락이 아니었을까 추정할 수 있다. 그 시기 서인과 남인은 권력의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었다. 숙종은 서인과 손잡고 경신황국이라는 이름으로 남인들을 대거 축출하였다.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남인이 아니었다. 뭔가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권력을 얻고 싶었던 중인 신분의 역관 집안과 권력 싸움에서 패배한 남인 세력이 손을 잡을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기황후가 모델이 아니었을까? 공여로 원나라 궁궐로 갔을 때 고려 출신 환관 고용보는 그녀를 원혜종의 눈에 띌 수 있게 황태자 궁에 배치하게 하고 다과를 시봉하는 궁녀로 만들었다. 엄청난 미모를 자랑했던 그녀는 혜종의 눈에 띄어 총애를 받았고 결국 기황후가 되었다. 장옥정을 본 숙종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래, 알아보았느냐? 그 여인은 대왕 대비마마를 모시는 궁녀로 이름은 장옥정이라 하옵니다. 이런 젠장, 하필. 숙종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것이다. 예쁜 여인을 발견한 것에 대한 기쁨과 대왕 대비마마를 모신다는 실망감. 일반 궁녀였다면 당장 내 처소로 들게 하라 라는 말 한마디면 되겠지만 대왕 대비마마를 모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조선은 유교국가가 아닌가. 미인계란 것이 원래 그렇다. 쉽게 얻을 수 없게 하는 것이 미인계의 기본이다. 초선이 쉬운 여자였다면 여포의 마음을 그렇게까지 흔들 수 있었을까? 잡힐 듯 안 잡히게 하면서 애간장을 태워야 미인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것을 계산하여 처음부터 대왕 대비의 궁녀로 들인 것이라면 정말 고도의 심리전이 아닐 수 없다. 왜 그러시옵니까 전하? 안색이 어두우십니다. 아니다. 숙종은 애간장이 탔다. 장씨를 보기 위해 일부러 그녀 근처를 배회하였다.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그녀 앞에만 서면 어쩔 줄 몰라 했다. 장씨는 숙종의 그런 행동을 눈치챘다. 한 번은 눈이 마주치자 그녀가 살짝 미소를 띄워주었다. 숙종은 심쿵하였다. 날 보고 웃었어. 그러나 그녀를 계속 만날 명분이 없었다. 우연히 마주치는 것을 연출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자의 대비도 눈치라는 것이 있었다. 너무 예쁜 궁녀라 총애했지만 왕이 그렇게 좋다는데 보낼만 하였다. 타가가 참 맛나는구나. 너는 가지고 가서 전하께서도 드실 수 있게 하여라.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졌다. 숙종과 장씨가 있는 방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후부터 숙종과 장씨는 대놓고 만났다. 잠시도 떨어져서는 못 살겠다는 듯 만나고 또 만났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숙종의 왕비 인현왕후였다. 그녀는 노론의 핵심 인물 민유중의 딸로 성품이 인자하고 배려심이 깊은 여인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역사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 중 하나가 장옥정 이야기인데 언제나 인현왕후는 천사, 장옥정은 악녀로 표현한다. 좀 바꾸어서 인현왕후를 악녀로 하는 드라마가 나온다면 좀 더 신선할 텐데. 어쨌든 조선 최고의 미녀가 나타나 남편과 한방에서 깨가 쏟아진다면 아무리 인자한 그녀라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왕에게 뭐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조선에서 투기는 금지되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가운데 인현왕후를 지원 사격한 사람은 다름 아닌 현열대비였다. 천한 것이 어디서 감히 수작을 부리느냐. 저것을 당장 내쫓아라. 마냥 장씨가 미호소만은 아니었다. 현열대비는 서인 세력의 사람이었다. 장씨가 남인을 대변하는 것을 그녀도 눈치챘을 것이다. 현열대비는 남인의 부활을 막아야 했다. 당시로서는 현열대비의 결정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쫓겨나는 장씨를 숙종도 어쩔 수가 없었다. 장씨는 초조해하지 않았다. 어차피 시간은 그녀의 편이니까. 친정으로 돌아가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현열대비는 인현왕후에게 조언하였다. 주상의 마음을 얻으세요. 포란듯이 왕자를 낳아야 충전의 위험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인현왕후는 숙종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하였다. 하지만 숙종은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저 떠난 장씨를 그리워할 뿐이었다. 아내로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은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열대비가 세상을 떠났다. 조정은 슬픔에 잠겼다. 숙종도 크게 슬퍼하는 가운데 인현왕후가 다가왔다. 그녀는 할 말이 있었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무슨 일이요? 거참,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어서 말을 해보시오. 이제 그만 장씨를 불러들이는 것이 어떠합니까? 숙종은 그 자리에서 쾌재를 부를 뻔했다. 진심입니까? 인현왕후는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하기 없기입니다. 숙종은 기다렸다는 듯 장씨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다. 못 본 시간이 길었던 만큼 두 사람의 방에서는 밤낮으로 사랑이 꽃피었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 광경을 봐야 하는 인현왕후는 속이 새까맣게 탔다. 장씨의 콧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솟았다.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니 그럴만하였다. 윗사람에게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아랫사람에게는 막대하는 것이 마치 중전이 된 것 같이 행동하였다. 보다 못한 인현왕후는 장씨를 불러다 주의를 주었지만 듣는 둥 마는 둥이었다. 급기야 회초리를 들었다. 내가 너를 청하여 궁에 들였는데 너는 어찌 또 이렇게 방자하게 구는 것이냐. 장씨는 맞으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래, 마음껏 쳐라. 내 오늘의 치욕을 잊지 않을 것이다. 장씨는 인현왕후 은따작전에 들어갔다. 숙종이야 이미 마음을 얻었으니 되었고 왕실의 큰 어른인 자의대비 곁에 가서 알랑방귀를 뀌었다. 예쁘고 삭삭한 장씨의 애교살에 자의대비도 금방 넘어가 버렸다. 그런 식으로 왕실 사람들이 장씨만 좋아하니 인현왕후는 완전 찬밥 신세가 되었다. 장씨의 오빠 장희재와 그의 첩 숙정은 궁궐을 제집 드나들듯 하였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정도라면 그렇게 자주 오갈 이유가 없었다. 무엇인가 꾸미고 있었을 것이다. 서인들은 장씨의 등장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남인과 통하고 있으면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불이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했다. 전하, 역관 장녀는 국중의 거부로서 복창군 이정과 복성군 이남의 신복이 되었다가 경신령의 옥사에 형을 받고 멀리 유배되었는데 장씨는 곧 장년의 종질여이옵니다. 전하께서 장년의 근족을 가까이 하시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옵니다. 장씨를 궁 밖으로 내쫓으시옵소서. 숙종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 정승이 된 자 중에는 장씨에게 연주를 되었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장씨를 멀리 하시옵소서. 열받은 숙종은 오히려 장씨를 비판하는 신하들을 모조리 유배 보내버렸다.
인녕왕후도 후군 간택을 통하여 숙종과 장씨가 멀어지게 하려 했지만 누가 했어 장씨의 미모를 커버할 것인가. 그럴수록 숙종의 마음은 장씨에게만 쏠렸다. 급기야 장씨가 아들을 낳았다. 그동안 왕자가 태어나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했던 숙종에게 턱하니 아들을 안겨주니 안 그래도 예쁜 장씨가 얼마나 예뻐 보였을까. 그녀는 이제 사실상 중전의 위치와 다름이 없었다. 궁녀들도 장씨를 중전대하듯 하였다. 바야흐로 그녀의 시대가 되었다. 장씨의 가족과 친족들은 사실상 중전의 사람들이라 무서울 것이 없었다. 웬만한 양반들도 중인 신분 장씨 집안 사람들에게 설설기었다. 특히 그녀의 오라비인 장희재가 설치고 다녔다. 그 콧대 높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기왕후의 오빠 기철을 생각하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어이 거기 서라. 뭡니까? 뭡니까? 안에 타고 있는 사람 누구냐? 참나, 왕자 마마를 낳으신 장소희 마마님의 어머니께서 타고 계십니다. 뒷감당 우회하려고 하십니까? 천한 여권 집안 사람이 감히 옥교를 탔다는 것이냐? 너희야말로 뒷감당 어쩌려고 이런 짓을 하느냐? 당장 내려라. 못 내리겠다면 어쩔 건데요? 뭐 잡아가게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씨. 이것들이 감히 누구를 조롱하는 것이냐? 여봐라 이놈들을 포박하라.